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글로벌 빅파마 1세기인 카티 시장에서 국내에서 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와 앱클론, 큐로셀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카티 시장 자체는 한 3년, 4년 정도 되면 최근에 이제 ADC 시장 같은 경우가 리가켄 바이오 자체가 뭐 한 10배 정도, 13배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5년 사이에 올라갔고요. 2019년 이전 같으면 사실 리가켄 바이오나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자체도 ADC 쪽에 굉장히 강자였는데, 이제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2019년에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하면서 이제 주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 ADC가 2000년 초반에 나왔습니다만 1세대 ADC가 굉장히 부작용 때문에 성과를 못 내다가 결국 이제 2019년도에 에너2가 나오면서 관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하두가 되면서 빅파마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지금도 또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빅파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카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통상 2028년도쯤 되게 되면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허가 신청이 지금 있는 상태고요. 국내와 빅파마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이제 카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상업화에 근접해 있는 회사가 큐로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클론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큐로셀, 에클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안발셀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클론 관련되는 부분은 네스페셀, 그 다음에 베리스모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킴리아의 개발진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베리스모고, 이 안발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킴리아의 완전 간해율보다는 더 높은 간해율을 가지고 있고, 본래 이제 가지고 있는 카의 어떤 유전자 변형 관련되는 부분에다가 PD1과 TGT 억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큐레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전 작년도의 고가 있죠. 43,000원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10만원권도 볼 수 있는 그 카티 시장이 과거의 ADC 시장과 비슷하다. 전체 암에서 고용암은 90%고 혈액암은 10%밖에 안 되는데 이 카티가 고용암 쪽으로 넘어온다는 어떤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이 흐름을 봐야 되고, 카티는 아무나 이렇게 개발하기가 어려운 어떤 진입장벽이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특성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클론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게 되면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동안 한 5만원까지 갔다가 6,800원이니까 거의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한 두세 배, 두 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어떤 국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한 만원대에서 한 달 만에 100% 올라올 만큼 카티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HLB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시장 반응 자체가 HLB 그룹주들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동반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가격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제 7,000원이니까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카티 관련주들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 기존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다. 국내에는 이제 여기 말고도 이 지시셀도 있고 박셀바이오, 유틸렉스 이런 종목까지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시장에서 지금 핫한 것은 큐로셀, 에클론,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베리스모를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선점한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M&A를 통해 가지고 카티 시장에 이제 고용암 관련된 임상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이 등장할지도 주목하는데 카티 치료는 비용이 높고 다른 항암제에 비해서 카티는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초기 비용이 많게는 뭐 10억까지도 가고 혈액암에서는 뭐 그런 정도이고요. 과정도 복잡합니다. 환자에서 T세포를 추출해서 외부에서 이제 카라고 하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다시 이 부분들을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 쪽에 집어넣으니까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높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 기관들도 국산화 성공 여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카티 회사가 국내에 와서 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르세가 에클론이 카티 치료제 연구 막바지에 있다. 주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식약처에 카티 관련된 임상의 신청을 받았던 회사가 큐로셀이거든요. 그래서 암발셀 관련되는 부분에 허가 신청을 완료했고요.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네스페셜이 이상 중간 분석 결과 완전 간해율이 68%, 킴리아가 완전 간해율이 한 40%, 한 54%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8%라고 한 에클론도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큐르셀 같은 경우에도 한 67%가 나왔기 때문에 에클론이나 이 큐르셀의 이 완전 간해율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뭐 잘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티는 환자에게서 채취한 T세포를 카 변형을 시켜서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 어떤 치료 기술로 지금은 혈액암 환자의 대상으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큐르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2월 달에 식약처에다가 허가 관련되는 신청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나 내년도에 이제 이 상업화 관련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암발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네스페셜이 식약처로부터 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던 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타켓이 대부분 CD19를 타켓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중간 흐름에서 지금 그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킴리아 개발진이 이제 개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개발에 관련되는 신뢰선, 포텐셜이 분명히 있는 쪽이 이제 베리스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혈액암과 고용암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중간 결과 발표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고 지금 여기는 임상 1상을 좀 진행 중이니까 앞서 이제 큐로셀이라든지 앱클론보다는 지금 이제 임상의 R&D 단계는 조금 이제 더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조 연속성과 임상 이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포 유전자 치료 기업인 밀테니 쪽에 이제 CDMO 부분인 밀테니 바이오 인더스트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하기 위해서 이 벡터가 필요한데 이제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통해서 싱킬 110 생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CDMO 쪽에다가 뭐 전해주는 어떤 상태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허가받은 카티 치료제는 킴리아라든지 카빅테라든지 예스칼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은 킴리아가 유일해요. 그리고 카티 시장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기준에 5조인데 요게 이제 뭐 2030년도 정도 되면 40조니까 8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죠. 전체 암 시장 자체는 한 2029년 가면
뭐 한 500조, 600조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세포 유전자 쪽에 이제 카티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죠. 왜냐하면 혈액암에 있던 부분들이 고용암 쪽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개발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빅파마가 이제 고용합에 성공을 한 듯이 아니면 국내 쪽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기 라인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된다. 비교하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ADC 쪽에서 이제 흐름들이 2019년도에 에너2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2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가 25,000원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에너2가 거의 지금 그 블록버스터로 1년에 팔리고 있는 게 거의 뭐 7, 8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ADC가 굉장히 그 리가캠 바이오가 그렇게 되었듯이 카티도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것은 2028년도 정도니까 2, 3년 정도, 3년 정도의 어떤 흐름 보면 계속 카티 관련주들은 팔로우를 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HLB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도 HLB와 마찬가지로 약보합세 흐름을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뭐 작년도에 42,000원이었으니까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바닥 가격권까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계속 이제 박스권 하단 쪽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 흐름들을 또 이어가는 모습을 최근에 다시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라피틱스는 2주 넘게 이제 가격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그 CO2 관련되는 부분이 유럽에 이제 한자까지 인롤먼트를 확대해서 이 학회 발표라든지 글로벌 빅파마와의 미팅이 어떻게 되느냐, 10월 달에 모멘텀이 향후에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학회 발표와 이후에 빅파마의 미팅이 뭐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2,000원도 하회하면서 계속 부진한 흐름을 10월 달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연말까지 흐름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서 플랫형으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기준봉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언제쯤 나오는지 10월 달에는 이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